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송하진입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심리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 재난지원금까지 더해지면 지역 경제에도 일시적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여수시에서는 시의회와 시민사회가 여수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을 했는데요. 반면 시는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광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전남 재정 자립도 1위인 여수시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에서는 여수시 재난지원금 안 주는 것인지 못 주는 것인지 여수시의 예상과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패널들 소개하겠습니다. 김병환 여수시 기획경제국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성호 광양시의회 총무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연주 여수시민협 간사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 모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지난 18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김병환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시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저희 여수시 12만 5천여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인원수에 따라 4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고, 여기에는 우리 여수 시비가 64억 원을 포함해서 총 784억 원이 여수 시내 전역에 유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전남형 긴급 생활비, 또 기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특별고용 및 프리랜서 지원, 택시 종사자, 또 농수산물 꾸러미 지원, 긴급복지, 가정양육수당, 상품권 할인 등 정부형 지원금을 다 포함해서 여수시 부담액이 294억 원을 포함해가지고 총 1295억 원 정도가 카드나 상품권 등 현금성으로 시내 권역의 전체에 소비되고 있어서 아마도 각 가정과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어쨌든 긴급재난지원금 자체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하시고 계신 건 그렇습니다. 사실이죠. 네. 근데 광양시는 정부형과 전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에 별도로 광양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재난지원금이 시민들의 가게에 도움이 되는지 효과는 또 어떤지 이번에는 네. 백 의원님께 한번 듣겠습니다. 그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 안전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광양사랑 상품권으로 긴급 재난 생활비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광양사랑 상품권으로 이렇게 지급하게 된 계기는 안 그래도 이제 지역 경제가 코로나로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 내에서만 소비가 가능한 광양사랑 상품권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향후에 저희들이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광양사랑 상품권이 지급되고 나서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 상품권 형태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는데 어쨌든 효과가 좀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여수 지역에서는 그런데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이 목소리들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인데요. 김현중 간사님께 이번에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여수 시민협은 여수시의 여수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미 요청을 했죠. 네, 맞습니다. 우선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낸 세금을 당당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재난기본소득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소비를 촉진시키고 생산을 늘리는 경제방역정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수시가 먼저 나서서 여수형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하고 시급히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답답한 여수시 행정이 좀 안타깝습니다. 여수시민협은 4월 9일 여수시와 시의회는 여수시민 모두에게 4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사이에 포천시, 광양시 등 많은 시들이 정부형 지원금이 나오기도 전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발표조차 하지 않으니까 여수시에서도 밝혔듯이 시민들이 동요하고 있으셔가지고 저희 시민협이 대표로 여수시민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례없는 전염병 재난 상황에 어렵지 않은 시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여수시는 먼저 시민을 챙기지 않으니까 시민이 보다 못한 시민이 먼저 나서서 요구한 것입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는 곳에 따라서 차별적 지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상대적 소외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왜 안 주는 거지?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전남 제1의 재정 자립도 1인 우리 여수시는 시민들이 이렇게 힘들 때 왜 안 주는 거야? 라는 당연한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여수시의 답답한 행정에 여수 시민들이 직접 나선 것이지요. 결단력 있고 신속한 정책 결정으로 여수 시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바라는 시민들이 4일 만에 300명 이상이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5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재난기본소득 여수시민청원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아서 시민들에게 정말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이렇게 방금 시민사회 측 목소리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수시 지금 상황을 보면 지역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여수시 의회에서도 지금 시에 긴급 재난지원금 여수형으로 이제 지원을 해달라라고 이제 지원 요청을 했는데 여수시는 지금 계속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수시 입장을 좀 국장님께 다시 한번 더 듣겠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저희 여수시가 지금 재난지원금 그 자체를 지금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민협 대표분께서도 기본소득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긴급 재난지원금은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재원이 충분히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선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은 보편성이나 무조건성, 또 개별성, 지속성 등 조건에 따라서 전 시민에게 소득이나 연령, 자산, 노동 여부, 피해 규모 등을 따지지 않고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스위스나 핀란드, 캐나다, 브라질 등 대부분 외국에서도 추진을 하다가 재원 부담이나 기존 복지 체제의 위협성, 그다음에 포퓰리즘 논란, 경기 부양 효과 미흡 등의 단점이 발견돼서 중단하거나 다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재난 지원금도 재난 기본소득 개념이 아닌 가구 원수별로 차등해서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긴급 재난 지원금입니다. 여수시 반대 입장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수시가 이미 다양하게 시비를 지원하고 있고 현재와 또 앞으로의 여수시 재정 상황도 현실을 감안할 때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 여수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총 18개 사업에 1,295억 원을 투입하고 이 중에 시비가 294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다양하게 현금성이 지원되고 있고 추가로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하자고 하는 것은 시급성 결여나 또 중복수혜 등 명분이 약하다 할 것입니다. 일부의 주장대로 시민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할 경우에 1,128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의 가용 재원 부족과 또 내년도 우리 시립 전망 또 예산 운영도 현실적 상황은 더욱 어렵고 힘든 것으로 예상되어서 현실을 감안할 때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여수시와 광양시가 아무래도 인접한 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비교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광양시 긴급 재난지원금이 사실 또 전 시민을 상대로 지급하기로 이렇게 지급안이 나왔을 때 아무래도 광양시의회와 광양시 그리고 시민사회 아무래도 입장이 좀씩 달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논의를 거치셨는지 의원님 답변 좀 해주시죠. 네, 그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국민 재난 기본소득과 관련된 도입을 해야 된다는 활발한 여론이 형성이 되었고 저희 시에서도 3월 초에 재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이나 우리 광양시 재정 여건 그리고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지급 형태 등에 대해서 서로가 논의하고 결정한 이후에 저희들이 3월 30일에 전체 의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전체 의원 간담회에 시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보고하고 1인당 10만 원 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 15만 원 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20만 원 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 등을
전체를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이번에 긴급생활지원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고 1인당 20만 원으로 지급하자고 이렇게 같이 사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에서 결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시의회에서도 실은 이제 임시의 일정도 없는 것을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관련된 조례안도 통과를 시키고 예산안도 통과를 시켜서 이번에 우리가 긴급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크게 이견 없이 이렇게 신속하게 좀 결정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맞나요? 예. 뭐 시와 의회하고는 크게 이견이 없이 예. 이렇게 됐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예. 우리 시민사회하고 협의를 하지 못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시 여수시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수시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지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여수시 의회에서는 빚이 없는 여수시의 재정 능력으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시에 280억 원이 소요되고 20만 원씩 지급할 경우에는 564억 원이 소요된다.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수시의 재정 능력으로 확보 가능한 금액이 아닙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앞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자체장 입장에서 현금을 확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배부를 한다면 더없이 좋겠죠. 선출직 입장에서는 그 이상 더 좋은 시민들한테 인기를 얻을 방법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여수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형태로 기존의 재난기금과 예비비 재원을 대부분 294억 원 지출을 정해서 이미 전남형 또 정부형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현금성 지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가용 재원 확보를 위해서 시의원과 공무원들의 국외여비, 또 행사 축색성 형비, 공무원들의 교육여비 및 성과상여금, 또 청소 대행사업 위탁비 일부, 기타 미집행에 예상되는 사업 등을 삭감을 했는데 그게 252억 원 정도가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출 구조조정을 해도 우리시 가용 재원은 지금 305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추가적인 지원을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지금 남아있는 순세계 인건 193억 원은 추경에 지금 국도비 매칭에 따른 의무적으로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비인 196억 원에도 충당하기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더 불안한 요인으로는 지방 세입 중 57.6%를 차지하는 그 여수산단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금년에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해서 대폭 줄어들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 세입 전망을 분석해 보니까 약 1,280억 원 정도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대폭적인 마이너스 재정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수시는 그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여수 시민협 입장을 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수 시민협에서는 1인당 40만 원 지급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민협에서는 좀 여수시하고 좀 다르게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재원 마련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수시 시민협 입장에서는 여수시의 총 가용 예산을 2,360억 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다는데 맞나요? 네, 맞고요. 아까 여수시 국장님 말씀하신 그 기본소득에 대한 규정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기본소득에 대한 것이고요. 이 기본소득은 뭐 오래된 이제 이론이기 때문에 보편성, 무조건성, 뭐 개별성, 지속성, 뭐 충분성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번에 나온 재난 기본소득은 거기서 지속성이 빠진 심각한 재난으로 인해서 모든 시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지속성은 일단 빠진 걸로 이미 다 용어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 뭐 고등학교, 대학교 아이들이 찾아봐도 다 그런 정의로 이미 네이버나 이런 데 다 정의가 끝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성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용 예산에 대한 얘기는요. 네, 맞습니다. 3월 27일 여수시가 발표한 여수시 살림살이 2조 원대 돌파, 세입 세출 꾸준히 증가라는 보도 자료를 저희가 바탕으로 한 것이고요. 먼저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시민이 낸 전체 세금에서 쓰고 남은 돈,
한마디로 말하면 쓰고 남은 돈이라는 말입니다. 여수시는 2019년 말 결산 결과 2,389억 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고 채무 제로도시 선언, 재정 건전성이 아주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빚도 없고 순세계 잉여금 2,389억 원까지 더해진 여수시 예산은 다른 시들보다 매우 여유 있고 살림이 넉넉하다고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포천시 경우를 볼까요? 일단 포천시는 저희보다 인구는 사실 포천시 인구는 14만여 명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인구는 저희가 2배 많습니다. 포천시 순세계 잉여금은 2019년 말에 512억 원입니다. 포천시는 현재 1인당 모든 시민에게 4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를 보세요. 4인 가족이면 포천시, 경기도, 중앙정부에서 287만 원을 받습니다. 5인 가구이면은 327만 원, 6인 가구이면 367만 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6인, 7인, 8인 가족까지도 다 포천시에서는 담보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 자, 포천시는 순세계 잉여금 512억 원과 일부 예비비를 재원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순세계 잉여금 512억 원으로 모든 시민에게 4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수시는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죠? 2,389억 원으로 포천시의 5배 가까이나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수시도 충분히 모든 시민에게 40만 원 이상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 재난 상황입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예산을 재난 상황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서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수시 국장님에게 좀 묻고 싶은데요. 포천시가 이렇게 굉장히 빠르고 과감하게 정책을 신속하게 행한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고 계신지 좀 시민들한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시민협이라든지 시라든지 시의회 이 각각 다 입장이 좀 다른 것 같고 특히 예산 확보 가능성이라든지 재정 건정성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차이가 큰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셈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각자 또 입장을 들어보고 싶은데 이번에는 또 여수시 입장에서 또 한번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방금 우리 시민협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물론 타 시군을 비교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은 그 시군마다 다 재정적인 상황이나 현실적인 상황이 다 다릅니다. 시민협에서 지난해 그 우리 순세계 잉여금이 2,389억이 비축해 놓고 지원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2,389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 앞에 청원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했듯이 저희들이 2,389원을 지금 따로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한테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좀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그 보도자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저희들이 19년도 결산 내용을 보도자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 돈은 금년도 2000년도 예산에 다 편성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캐치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좀 정확하게 여수시 재정 상황을 좀 아셔야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 잉여금이 2,389억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 편성 기준으로 아마 광양시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지침에 따라서 전년도에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은 그 다음 연도에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대부분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이미 편성이 되어서 지금 사업 목적에 맞게 현재 집행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은 현재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민 여러분께서도 제발 저희들이 2,389억이라는 큰 돈을 따로 숨겨놓고 지금 시민들에게 지원을 않고 있다는 그런 오해는 오늘부터라도 좀 안 했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예, 그럼 여수시에서는 어쨌든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거 2,300억 정도가 발생한 건 네, 사실이지만 맞습니다. 이미 본 예상으로 편성을 했기 본회사를 각 때문에 분야에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사용할 수가 예,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입장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셈이 다르잖아요. 그 여수 시민협 입장에서는 여수 시민협 입장을 또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 달여나 지금 경과했는데도 아직도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셈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바이러스 재난 상황에 모든 시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요? 시민들이 말합니다. 제가 시민청원하면서 많은 댓글들이 들어와서요. 그걸 보고 요즘에는 시민들의 댓글을 시민들의 여론으로 많이 보고 있으니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시민들이 말합니다. 여수시가 뭔가 착각하고 있다. 코로나는 재난이고 코로나 재난으로 모든 시민이 함께 고통받고 있다. 코로나19 재난 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 지원이 아니고 모든 시민에 대한 재난 극복 지원이다.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또 외지 관광객을 위한 선심성 예산은 퍼주기인데 여수 시민을 위한 민생 예산에는 참으로 야박하다. 참으로 야박하다까지 표현하십니다. 여수 시민이 만든 곳간을 여수시가 주인이냥 하고 있다. 전국 최고의 관광지라는 미명 아래 여수 시민들은 천정부지로 오른 물가, 집값으로 고통받고 생활고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작 여수시만 여수 시민을 외면하고 있다라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셈을 그렇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요? 불이 났으면 물을 사용해서 불을 꺼야죠. 나중에 쓸 물이라고 못 쓰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모든 물을 동원해서 먼저 불을 꺼야죠. 휴업, 휴직, 해고, 실업 등으로 생계가 막막해져서 시민들이 급한 불을 끄느라고 보험, 예금을 해약하고 이런 형편인데도 여수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만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닙니까? 진짜 걱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수 지역 시민사회와 여수시의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또 의원님은 또 광양시 대표로 오셨으니까 이제 중간에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또 광양시의 사례를 살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광양시의 경우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을 지금 지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전체 비용은 그래서 어느 정도가 소요됐는지 그리고 지금 광양시의 재정 자립도나 재정 능력에 비추어 부담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궁금한 상황입니다. 예, 저희들이 전 시민 1인당 20만 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4월 초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제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한 304억 원 정도로 추정을 했고 이 중에 264억 원은 일반화기로 편성하고 부족한 40억 원은 재난관리기금에서 가져와서 304억 원을 충당을 했습니다. 전남에서 전 시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광양시가 재정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지급한 거 아니냐 이런 실은 오해도 받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저희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광양시 재정 자립도로 보면 한 25% 정도 됩니다. 여수에 이어서 도내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여유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급하게 된 계기는 지역 자영업자나 위기 가정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이번에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긴급 재난 생활비가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정유 추경 수준의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고 낙찰 차액이라든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웬만하면 다 반납을 했고 또한 사업을 필요성은 있지만 시급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또한도 예산을 감추경해서 이번에 우리가 긴급 재난 생활비 재원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광양시의 경우에는 한 24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예. 304억 원. 304억 원. 네. 근데 어쨌든 재정 자립도는 여수보다 낮지만 좀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을 이렇게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들이 이번에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을 결정하면서 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뒤로 미루는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긴급재난비가 우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시민들 여론이나 또 원체 지역 경기가 침체돼서 우리가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시나 의회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광양시 사례는 잘 알겠습니다. 다시 여수시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지급 금액을 두고도 의견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여수시의회에서는 1인당 10에서 20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 시민협에서는 1인당 40만 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수시의 입장을 좀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수시에서도 지금 다양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실직자랄지 무급휴직자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금성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시민청원에서 300몇 분이 지금 청원을 했는데 물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다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전 분야, 전 계층을 대상으로 살림살이의 규모를 예측하고 운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시민청원을 시작을 해서 그 청원 내용에 시민들이 접속을 해서 열람을 한 게 한 9천 명 이상이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동의를 한 분들은 지금 300명이 좀 넘었고요. 그래서 물론 뭐 숫자를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은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수 살림을 당장 올해만 보고 내년만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서 광양시 입장은 잘 들었습니다. 아마 광양시 경우에도 사실상 정부형 지원 여부가 확정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 자립도뿐만 아니라 지자체 규모나 현 재정 여건 또 현실 상황에 따라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판단 기준에 따라 정책이 결정돼야 하므로 광양시와 여수시의 단순한 비교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합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야 10만 원을 주든지 20만 원을 주든지 아니 4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반 가정 살림을 운영을 해도 가계 수입에 따라 지출 규모를 맞춰서 하는 겁니다. 지자체의 재정 살림을 단순한 뭐 가계 살림에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은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 운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미 대부분 현재 최하 70만 원, 또 최고는 150만 원 이상을 현금을 지급받고 있고 여수 전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295억 원이라는 현금성이 지금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리하게 몇백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개인별로 지원한다면은 결국 그 돈은 아까 광양시도 얘기했지만은 기존의 시민들한테 다수의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복지나 환경이나 개선이나 정주 여건이나 또 교육 지원 등 사업을 불가피하게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죠. 그 부담이 결국 시민들한테 돌아갈 텐데 그래도 10만 원, 20만 원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할지 참 그것은 좀 의문이 되네요. 전 시민에게 지원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충분히 고민하고 또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여수시는 계속적으로 지금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큰다. 그래서 좀 지급을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가용재원을 총 동원해도 330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따라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입장을 계속 여수시에서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좀 다시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여수시 국장님이 뭐 준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건 정말 맞지 않고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과거와는 달리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세금을 정부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준다라는 개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세금은 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니까요.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여수시 재정 상황이 1인당 40만 원 지급도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수시 입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정부도 1, 2차 추경 통해 예산을 마련하고 3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6월 1차 추경에서 광양시처럼 20만 원씩을 모든 시민들에게 지급하고 2차 추경을 통해서 포천시처럼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보다 재정이 어려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광양시가 결코 여수시보다 재정이 좋지 않습니다. 단순 비교만 해봐도 여수시는 전국에서 재정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여수시보다 재정이 좋지 않은 많은 시들이 모든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 조정하고 순세계 잉여금, 심지어는 교부금까지 총동원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현실적 최대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저희가 청원한 재난기본소득 여수시민청원에 사실적 반대를 발표한 바로 그날 5월 6일에도요. 동해시, 삼척시 등은 모든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요. 마을별로 지급 전담반을 꾸려서 집중적인 지급을 시작을 했고요. 동해시도 시민 불편 줄이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4주간 전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여수시는 어떤가요? 네, 여수 시민들이 예. 여수 시민들의 요구에 해명하고 보도 자료 내고 기자회견하면서 시민들과 싸우는데 행정력을 낭비하는 여수시에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예, 지금은 과감한 세출 조정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여수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민생 안정이고요. 지역 경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여수시보다 살림이 광양시도 그렇고 어려운 국장님, 많은 시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시민들은 그것이 여수시의 행정 능력의 차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대신 여쭤봅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따 다른 질문 나올 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받으셨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네, 네, 진행 네. 과정에서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듣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수시에서는 지금 계속 재원이 마련하기가 좀 어렵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어떤 그런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지방채 발행은 물론 고스란히 나중에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지방채를 갚아야 되고 빚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정부에서 지금 지방채 발행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 계획을 또 통과를 해야 되고 지방 재정 투자 심사를 이행을 해야 되고 발행 기준이나 한도를 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더군다나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 형태로는 지방채 발행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럼 지방채 지금 발행도 최근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국제통화기금 IMF죠.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이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었어요. 지금 과도한 현금 살포는 지양을 해야 된다. 물론 꼭 우리 여수를 두고 한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속하게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서 이미 정부에서도 그걸 지원을 하고 있고 전남도나 여수시가 지금 같이 보태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창용 국장님께서는 지금 달러나 유로화 등 국제 통화를 쉽게 발행할 수 있는 유럽, 미국이나 이런 유럽 선진국과 달리 일반 대한민국이나 일반 선진국이 안 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현금성 살포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채 발행이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현 상태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방채 발행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다시 돌아가 보면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액수 등을 지금 논의하면서 정부 지원금 지원 대상이 처음에는 소득 하위 70%에서 이제 나중에 전 국민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여수시는 당초 상위 30%를 대상으로 추진했었잖아요. 여수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정부 지원금이 전 국민 상대로 이제 확대가 되니까 이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수시가 자체적으로 이 지급할 계획이었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국장님? 예, 당초에 여수시에서 30%를 지원하게 한 배경은 정부 재난지원금이 하위 70%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남형에서 지원을 받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던 70% 이하는 지원을 받는데 상위 30%는 아무것도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민들이 어찌됐든 크고 작건 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뭐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상당히 박탈감에서 조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30% 범위에 대해서 전남형 지원금보다 낮은 20%를 지급하는 것을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정부에서 그 예산안을 국회에 넘겼고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100%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70%에서 100% 변경됐으니까 상위 30%도 이미 정부 지원금하고 여수시비를 보태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가 아니고 대체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 근데 애초에 여수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상위 30%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네, 재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잖아요. 모든 시민이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수시는 상위 30%만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어떤 시민들은 여수시는 돈 많이 버는 잘 사는 사람만 주는구나 하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수시가 여수 시민들 사이에 갈등 요인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수시도 선별 과정 없이 모든 시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야말로 시민들을 통합하는 올바른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 시민 재난 기본소득 지급은 앞으로 닥칠 위기를 이겨낼 심리 방역이기도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무래도 효과적일 것일 텐데요. 상위 30%를 하다 보면 대상으로 하다 보면 불만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 부분 좀 철회됐지만 그 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으셨는지요, 여수시 측에서? 아니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위 30%만을 유일하게 상위 3%만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네. 그럼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수가 상위 30%만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까 우리 시민 관계자 말씀하셨지만은 피해가 누구 전체적으로 다 오는 거고 뭐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근데 전남형이나 정부형이 당초 70% 이하만 지원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전체 12만 7천여 가구 중에 70%인 8만 8천 가구만 혜택을 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물론 상위 30%는 조금 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앞전에 답변을 했듯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20%는 전체적인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가구 인원들한테 금액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다 지원이 되는 것이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과 같은 겁니다. 결국은. 예. 그런데 정부에서 이미 100%를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중복해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재원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신 그 부분을 다른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체 가구는 다 지원을 받겠지만은 특별히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누락이 되거나 지금 지원 조건에 맞지 않아서 제외되는 사례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처를 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상위 30%에 대한 지급 계획은 지금 철회됐고 정부형으로 대체한다고도 방금 또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것으로 대신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원래 어떤 방식이든 지급 계획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의 지원책이 있어야 될 텐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지금 있는지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전남형과 정부형으로 금액이 차이는 있지만은 전 가구에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반 가구를 또 추가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저희들이 무급휴직이나 영업손실을 받고 있고 또 실직 등 더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공공재원 성격으로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택시 종사자들도 지금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지급 기준 조건이나 자격에 안타깝게 맞지 않는 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발굴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고자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가령 지금 화물 자동차나 또 관광버스, 또 전세버스, 뭐 학원버스가 됐든지, 그다음에 뭐 개인 용달 이렇게 전폭 없이 사업자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지원 대상이나 또 그 지입차를 회사가 아닌 그 회사의 지입에 들어가 있는 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 대상이라든지 지원 규모 또 소요 예산 또 지원 방법 등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 조만간에 시작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좀 광양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양시는 사실 정부 지원에 앞서서 광양시에서 이미 광양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별개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광양시에서 시민들의 반응이나 경제 효과는 실질적으로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네.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광양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잡고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304억 원의 긴급재난 생활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했는데 정리 추경 수준에 준하는 정도의 우리가 예산 추경을 했다라는 것은 연말에 발생하는 순세계 경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가능한 이렇게 이제 뭐 낙찰 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오늘 실과서별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보급을 50만 원짜리를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낙찰 차익이 19,000원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말에 가서 털어도 되는 것을 이번에 전부 다 털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회복지나 교육 지원이나 취약계층 이런 데 대상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치 예산을 빼와서 우리가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원한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아니 그 광양시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그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광양시 같이 예를 들어서 재원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절대 하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정리 추경에 준하는 예산도 편성했고 나머지 사업이 필요는 하지만 시급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했다는 것이지 사회 취약계층 예산을 가지고 와서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급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 아니 제가 광양시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건 마치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 비춰져서 그건 아니었습니다. 예, 그 오해를 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긴급재난 생활비를 이렇게 시민들에게 지급을 했는데 시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당초에 저희들이 4월 2일이죠. 4월 2일 날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나니까 거의 뭐 시에 뭐 민원이 폭주할 정도로 언제부터 지급하냐, 대상은 어떻게 되냐 이런 정도로 굉장히 민원이 폭주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4월 22일 날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지금 한 달여 만에 90%의 시민들이 수령해 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99% 정도가 거의 다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겠네요. 3일 만에 90%가 지급을 받았고요. 한 달 만에 99% 정도가 다 지금 지급을 받아갔죠. 그래서 또 지금 광양사랑 상품권 배부한 지 한 달 만에 지금 75%인 304억 중에 지금 225억 정도가 소비가 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마중물 역할을 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이제 카드형으로만 지급하다 보니까 카드 단말기가 없는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소상공인 이런 쪽에는 대형마트나 다른 쪽보다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많이 보지 못했다라는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시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나 저희들이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런 촘촘하게 해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자, 오늘 뭐 다양한 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사실 지금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 그리고 힘내라고 전하시는 말씀 하시면서 각각 좀 한 분씩 말씀하시면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관사님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 광양시가 좀 많이 부럽고요. 이제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정부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서 시민들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리더십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위기 상황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여수시는 빚이 제로인데 여수 시민들은 빚쟁이가 될 지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드리는 위로와 응원이면서 경제 활력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권호봉 여수시장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시민들에게 무엇으로 위로와 응원을 하며 경제 활력을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여수시가 더 늦기 전에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서 모든 여수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살기 좋은 여수, 이사 오고 싶은 여수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백성호 의원님께서도 네. 지역 주민들께 전하는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사태로 많이 힘드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나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하다 생각을 합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또한 우리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배급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로 마스크 구입을 위해서 또 긴급재난 생활비 지급을 위해서 지금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주고 계시는 행정 일선에 계시는 공직자들과 이 통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광양시와 광양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병환 국장님께서도 지역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이나 전하는 말씀 하면서 마무리해 예. 주시죠. 현명한 여수 시민 여러분, 요즘 많이 어렵고 힘드시죠? 지금까지 여수시에 지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만은 조금 시간을 내서 제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226개 지자체 중에 일단 경기도를 제외하고 광역 기초 모두 지급한 곳은 광양시하고 경북, 예천군, 영천시 단 3곳입니다. 우리 시와 같이 광역만 지원한 지자체는 118곳. 여기서 광역만 지원한다는 것은 기초지자체가 같이 부담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광역 지원이 없기 때문에 기초에서만 지원하는 곳이 33곳입니다. 그리고 광역 기초 모두 다 지급하지 않는 곳이,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만 지금 하는 곳이 51군데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먼저 도민에게 전체 10만 원씩 지급을 결정을 했다가 추후에 정부 지원금이 확정이 되니까 지방 부담금 20%를 가함을 하고 차감을 하고 87만 원만 지급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사실상 여수시가 전국 대부분 어느 기초지자체에 비교해서도 적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예방 활동과 또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우리 여수시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정 지역으로 인식이 돼서 관광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까지 9조 5천억이 투입되는 국가산단 신증설이 지속되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다른 시도 도시보다는 조금 나은 형편이라고도 말씀들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여수시는 결코 방심하지 않고 어려운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더 지원을 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긍정적 효과를 잘 살려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전화위보 계기로 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주 간사님, 백성호 의원님 그리고 김병환 국장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긴급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가 수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주 동안 전국 소상공인 카드 매출이 전년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이후에 12주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 지키시면서 착하고 슬기로운 소비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